오클라호마주에서 멧돼지는 심각한 환경 및 농업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개체 수는 약 60만 마리에서 15천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주 대부분의 카운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멧돼지는 농작물, 가축, 토양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이 침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림 지역에서 조직적인 통제 노력이 자주 수행됩니다. 멧돼지는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 발각을 피하기 위해 빽빽한 숲속 깊숙이 숨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멧돼지 추적은 매우 어렵고 인내심, 협력, 그리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외 사냥은 조용히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가만히 기다리면 멧돼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개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적절한 순간이 되면 신중하게 조준한 사격으로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냥팀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조정합니다. 경사면에서의 움직임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리는 멧돼지 무리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멧돼지 무리가 전진해 올 때는 특히 시야가 제한적일 때 적절한 목표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가 통제된 작전을 수행하기에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날이 밝아지면 멧돼지는 더욱 조심스러워지며 빽빽한 초목 속으로 숨어듭니다. 따라서 사냥팀은 시야가 제한적이고 정확성이 필수적인 빽빽한 덤불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공은 집중력,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은 더 나은 관찰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지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근접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강도 높은 활동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지역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농지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수확철이 다가오고 작물이 더욱 취약해지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농경지 인근에서 멧돼지 활동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경작지를 순식간에 파괴하여 수개월에 걸친 농작물 수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멧돼지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보통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훈련된 사냥개와 필요한 장비를 가져온 후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합니다. 각 구성원은 특정 위치를 맡아 효율적인 감시와 대응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위험을 줄이고 농작물을 보호하며 인간 활동과 야생동물의 존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전 시작 후 약 10분 만에 총성이 들렸고 이는 팀원 중 한 명이 목표물을 명중시켰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정보는 무전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되었다. 잠시 후 멧돼지 한 마리가 개활지로 나왔고 GPS 추적을 통해 위치가 파악되었다. 멧돼지가 다가오자 정확하고 절묘한 사격으로 멧돼지를 쓰러뜨렸다. 이어서 사냥개들이 격렬하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음을 알렸다. 팀원들은 주변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했고 안전한 거리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조준한 사격을 가했다. 멧돼지는 즉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약 15분간의 짧은 정적 후 사냥개들이 다시 빠르게 짖기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목표물을 발견했음을 나타냈다. 팀원들은 멧돼지의 움직임 방향에 집중했다. 멧돼지가 도망치려 하자 신중하게 조준한 후 정확한 사격을 가해 순식간에 멧돼지를 쓰러뜨렸다. 이 성공에 힘입어 일행은 계속해서 언덕 위로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또 다른 멧돼지가 발견되었다. 팀원들을 발견한 멧돼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발사된 사격으로 도망치기 전에 사살되었다. 경사면 아래쪽에 배치된 추가 팀원들은 숨으려던 또 다른 멧돼지를 제압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압박을 받자 멧돼지는 모습을 드러냈고 사격 기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즉시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어진 사격으로 결국 사살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목표물이 나타나 작전은 지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례에서 새로 나타난 멧돼지를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은 조용히 접근하여 최적의 순간을 기다려 놓습니다. 이러한 인내심 있는 전략 덕분에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냥개들의 추적 능력은 추격 끝에 지쳐버린 다른 멧돼지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한 후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삼림지대, 특히 침엽수림 지역에서는 멧돼지 개체수가 많고 덩치도 큰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한 계획과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팀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진입하여 훈련된 탐지견을 풀어 멧돼지를 찾아내고 추적합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먹잇감이 발견되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팀원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신속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여러 차례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빠른 속도로 멀리서 나타나 정확한 조준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팀은 지속적인 집중력과 협동심을 발휘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의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90kg이 넘는 거대한 멧돼지가 빽빽한 숲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 속도는 놀라웠지만 적시에 정확한 사격을 가해 멧돼지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은 하루 종일 중단 없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모든 교전에는 세심한 주의, 규율,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총성은 험난한 자연 환경 속에서 안전과 개체수 조절을 유지하면서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반영했습니다. 긴박하고 집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팀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고 그 결과 단시간 내에 여러 마리의 멧돼지를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수색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동물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흩어졌지만 신중한 위치 선정과 통제된 관찰 덕분에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음 1시간 동안 팀은 주변을 감시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멧돼지 무리가 발견되었다.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멧돼지들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팀은 목표물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다. 적절한 순간 합동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움직이던 형체들이 멈춰섰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작전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개체수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프랑스 중부, 특히 알리에 지역은 광활한 곡물밭이 주를 이루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생태계 균형이 깨졌습니다. 멧돼지들은 토양을 교란하고 작물을 뿌리째 뽑아내고 관계시설을 파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방당국은 조직적인 사내냥 단체에 개체수 조절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팀이 구성되었고 이 팀은 일반적으로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각 단위는 멧돼지가 자주 활동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감시 범위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관찰 중 한 번은 빽빽한 초목 사이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는 잠시 멈춰섰는데 아마도 위험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 후 팀은 자리를 지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교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멧돼지들은 더 빨리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유지하고 조준을 조정한 결과 다음 사격에서 덩치가 큰 멧돼지 한 마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큰 멧돼지가 발견되는데 이는 멧돼지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매복 전략은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대규모 무리가 모였을 때는 인내심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차례의 교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개체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일관성 있는 접근이 중요한데 동물을 남겨두고 떠나면 흩어져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계속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보통 무리를 지어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체수 관리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핵심 요소입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신중하게 협력하는 것은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외래종 개체 밀도가 그 수준에 도달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현장 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압력으로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생태계는 변형된 상태로 남으며 결국 개체수는 다시 증가합니다.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천적이 사라지고 토지 이용이 파편화되고 농업으로 인해 먹이가 풍부해지면 이러한 종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 번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제 조치만으로는 진정한 관리가 아닌 현상 유지에 그칠 뿐입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단편적인 개입에서 통합 전략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유인 요소를 줄이기 위한 서식지 개선,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생물 보안 조치, 가능한 경우 번식 조절, 그리고 파편화된 지역적 조치보다는 조율된 지역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추적 및 데이터 기반 개체군 모델링과 같은 기술은 단순히 작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숲을 헤쳐나가는 사냥꾼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신중했고 발밑의 얼음 때문에 모든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멧돼지들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위험은 더욱 커질 뿐이었다. 불가리아에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숨 막힐 듯 아름다우면서도 험준한 풍경을 드러냈다. 그때 정적이 깨졌다. 사냥개들이 앞으로 달려나와 날카로운 짖음으로 정적을 갈랐다. 신호였다. 사냥감이 가까이 왔다. 팀은 즉시 반응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동하며 조준경으로 목표물을 조준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있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긴장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다.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다. 단 한 발의 명중탄이 울려 퍼졌다. 그 동물은 비틀거렸다. 몇 걸음 불안정하게 걷다가 눈밭에 쓰러졌다. 짧지만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사냥꾼과 추적견이 하나 되어 움직일 때 작전은 통제되고 효과적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역할이 중요하고 모든 행동이 연결된다. 하지만 멈춤은 없었다. 팀은 속도를 유지하며 빽빽한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다음 단서를 찾았다. 숲은 그들을 옥죄어 왔고 시야는 좁아졌다. 그때 무언가 바뀌었다. 검은 형체가 시야를 가로질렀다. 아무런 경고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위협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런 순간에는 실수란 있을 수 없다. 오직 경험, 타이밍, 그리고 날카로운 상황 판단력만이 결과를 결정짓는다. 해가 지고 추위가 매서워지자 일행은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작전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희미한 움직임. 아주 미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들은 시선을 고정했다. 또 다른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두를 필요도 당황할 필요도 없었다. 완벽한 타이밍에 쏜 한 발의 총알이 멧돼지를 쓰러뜨렸고 그 자리에는 희미한 고요함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임무는 계속되었다. 서쪽 경사면에서 계획대로 정확한 위치를 잡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때 덤불 속에서 불확실하고 형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본능이 발동했고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다. 순식간에 위협은 사라졌고 다시 들판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되었다. 그러자 더 많은 멧돼지들이 나타났다. 빽빽한 초목 속에 숨어있던 멧돼지들이 거의 즉시 발견되었다. 한 마리는 결정적인 사격으로 쓰러뜨렸다. 나머지 멧돼지들은 빠르고 예측할 수 없이 흩어졌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었다. 신호는 팀 전체에 신속하게 전달되어 어떤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어떤 목표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탐지견들이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남아있는 모든 위험 요소는 추적되고 드러나고 제거되었다. 여러 위치에서 정밀 사격이 울려 퍼졌다. 하나하나 의도적이었고 모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점차 패턴이 명확해졌다. 위협이 제거되고 있었다. 한때 심각한 작물 손실 직전에 놓였던 취약한 지역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었다. 안전해지고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기량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 지역 농부, 당국, 그리고 훈련된 사냥개들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모든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작전 내내 사냥개들은 사냥감을 찾아내고 몰아내고 안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끊임없는 감시와 정확한 실행 덕분에 안전은 유지되었고 주변 환경은 훼손되지 않았다. 결국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다.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위협을 관리하고 그 위협에 의존하는 땅을 지키기 위한 통제되고 규율 있는 노력이었다. 눈 덮인 숲속에서 사냥을 하던 사냥꾼들은 거대한 멧돼지를 발견했고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를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경험과 시간이 흐르면서 갈고 닦은 직감의 산물입니다. 특유의 냄새나 흙의 변화와 같은 미세한 단서들을 통해 사냥꾼들은 추적견의 도움 없이도 근처에 먹잇감이 있음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대원들은 고지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빽빽한 덤불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었기에 사냥개는 동물을 찾고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냥개가 쫓던 멧돼지가 도망치면 사냥꾼들은 재빨리 접근하여 정확하고 결정적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멧돼지는 도망치기 전에 제압될 수 있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놀라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총알이 핵심 부위에 명중하도록 사냥꾼들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동물을 제압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합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도망치는 멧돼지를 저지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는 멧돼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에서는 항상 새로운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화난 동물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감지되는 모든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은 모두 안전을 회복하고 주변 지역의 농경지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냥팀은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응하여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물 개체수 관리의 필요성과 생태계수의 조화 유지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이 허가된 사냥 시즌, 지정된 구역 및 할당량 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사냥 활동은 고도로 조직화된 노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내심, 기술, 그리고 외딴 숲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 대처하는 능력은 매번의 출정에서 시험대에 오릅니다. 미리 정해진 집결지에서 팀원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효율성과 안전을 모두 확보합니다. 관찰과 인내심을 갖고 추적하는 것은 사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고요한 상황에서도 사냥꾼은 눈앞의 임무에 집중하며 먹잇감에 아주 작은 징후라도 포착하면 즉시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여러 마리의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실행이 요구됩니다. 이는 누구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각 동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냥개는 접근하는 동물을 미리 알려주고 빽빽한 초목 속에 숨어있는 먹잇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사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리한 감각 덕분에 사냥가의 팀은 신속하게 반응하여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지능이 높은 멧돼지는 매혹적인 동물입니다. 멧돼지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의 농작물, 가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협력, 항상 경계태세 유지, 윤리적인 사냥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생태의 균형 유지와 안전 확보는 전략적 계획, 정확한 사격, 추적견의 효율적인 활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우연히 매복 장소에 들어온 멧돼지 떼는 오후에 사냥 작전을 수행하던 사냥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 한 마리를 빠르게 사살할 수 있었고 나머지 멧돼지들은 주변 숲으로 흩어졌습니다. 세심하게 실행된 이러한 기법은 책임감 있는 사냥 습관과 효과적인 야생동물 관리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멧돼지 사냥에 있어서는 인내심과 관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사냥꾼들은 숲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멧돼지를 발견했을 때는 적절한 순간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중한 사격은 멧돼지가 반응할 틈도 없이 즉시 제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숲 가장자리로 접근한다는 보고가 있을 때는 매복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사냥꾼들에게 먹잇감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냥꾼들은 가장 유리한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멧돼지가 시야에 들어오면 정확한 한 발의 사격으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업과 주변 지역 사회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멧돼지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숲 경계를 벗어나 개활지에서 풀을 뜯어 먹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사람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냥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땅과 농작물, 그리고 지역 사회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서는 총기, 탄약 선택, 사냥가의 운용 등 사냥 과정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멧돼지는 탁 트인 넓은 들판을 먹이 활동 장소로 선택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러한 지역은 매복 사냥의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들판 경계에 부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목격되면 정확한 사격으로 도망치기 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냥의 초기 성공은 지속적인 감시와 사냥 성공 후 활동 징후가 더 뚜렷한 지역으로의 전략적인 이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구릉 지형은 멧돼지 활동의 흔적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높은 곳은 관찰에 유리합니다. 멧돼지가 덤불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빠른 사격을 가하면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사살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 평평하고 장애물이 적은 곳에서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냥가에는 냄새를 맡아 숨어있는 동물을 몰아낼 수 있어 사냥꾼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멧돼지는 경계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냥꾼은 발각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위장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은 흔히 발생합니다. 멧돼지가 매복 위치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돌진해 올 때는 즉시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동물을 제압하려면 정확하고 절제된 사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사냥의 성공 여부는 사냥꾼의 능력, 협동심, 그리고 상황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단순히 작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 통제가 얼마나 정밀성, 조정력, 그리고 반복성에 의존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이는 기회주의적 대응을 넘어 구조화되고 거의 전술적인 규율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한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조직화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간 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의존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 혹독하고 외딴 지역에서조차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적, 그리고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적인 조절 메커니즘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에서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장기적인 취약성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외부 압력 없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인간, 도구가 하나의 통합된 운영 단위로 통합되는 현상이 인상적이면서도 우려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적응력과 규율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성과 통제가 성공의 주요 척도가 되는 모델을 정상화하여 더 광범위한 생태학적 고려사항을 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개입이 일상화되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턱이 점차 낮아져 관리가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은 그러한 집약적인 작전을 무한정 개선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과 시스템적 설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산림과 농경지 사이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작물을 다양화하며 예측 가능한 먹이원을 줄이는 등의 경관 재구조화를 통해 서식 환경을 덜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동 억제 및 출산율 조절을 포함한 비살상 전략에 투자함으로써 직접적인 제거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개체군은 압력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개입 대신 예측 모델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기관과 지역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과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발전의 척도는 시스템이 압박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압박 자체가 발생할 필요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접근 방식은 역량을 보여주지만 장기적인 회복력은 그 역량을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데 활용할지 아니면 점점 더 까다로운 통제 과정을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할지에 달려 있습니다.